오늘 저는 이색적인 해산물로 넘쳐나는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오마카세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식재료를 이용한 오마카세를 맛보러 왔습니다. 바로 이곳이고요. 그럼 바로 가서 맛을 보시죠. 네, 저는 지금 스시 코하쿠라는 곳에 왔고요. 지금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코앞에서 이제 일본인 요리사가 앞쪽 비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 플레이팅은 쟁반이 앞에 하나씩 나오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앞접시. 그리고 여기에 좀 특이한 거는 따뜻한 이런 수건이 있어요. 코하쿠라고 적혀 있는 거 같죠? 그리고 수건에서는 민트 향이 나네요. 민트 향이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날이 요즘 더우니까 녹차도 이렇게 차갑게 해서 망고 소스를 뿌린 관자. 딱히 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망고 향이 난다는 건 없는데 먹어보죠. 상당히 부드럽고 망고 소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망고의 향이 막 올라온다거나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새우인데 머리가 살짝 까져 있고 머리를 떼고 먹으라는 거겠죠 아마. 지금 총 3종으로 아까 대충 들었을 때는 참돔, 그리고 참치, 그리고 능성어라고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분이시다 보니까는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서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 먹어보죠. 네. 원래 순서상 참치 먼저 먹는 게 아닌데 얘양 집었으니까 일단 먹어볼게요. 근데 확실한 건 원래 주도로 자체가 좀 부드러운 식감이 있는데 너무 흐물흐물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부드러운데 과하지 않고 그리고 이 녹아내리면서 감칠맛이 예전에 제가 생참치 리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진짜 부드럽고요. 이게 해동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동도 완벽합니다. 일단 능성어까지 먹어보고 전반적으로 숙성이 된 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 감칠맛 순서를 말하자면은 주도로가 제일 감칠맛이 강하고 그리고 능성어가 다음으로 조금 단맛이 있어요. 그리고 도미 같은 경우는 그냥 숙성을 잘했고 특별하게 뭐 싫은 향이 안 난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연한 계란 향인데 되게 부드러운 향이 나고 그리고는 다른 좀 더 감칠맛을 좀 향으로 표현한 느낌? 자완모시 같은 경우는 되게 담백하네요. 막 조금 간이 있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담백하고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도 그냥 적당히 육즙 있고 근데 뭔가 좀 재료에 좀 더 집중한 계란찜을 먹는 느낌? 방금 나온 게 도미초밥이었거든요.
도미초밥 같은 경우는 뭐 간장이 뿌려져 있었는데 그 간장이 여기 있는 간장과는 다른지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초밥 양념이 뭐 세거나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고요. 좀 편하게 먹은 그냥 도미초밥이다?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방금 이제 도미 위에다가 간장을 해서 주셨잖아요. 그 간장은 똑같은 간장인 거예요? 간장은 이제 네. 처음 드셨던 거는 똑같은 거고 지금 드시는 거는 아, 그래요? 생강향이 확실히 딱 인사를 하네요. 일단 두 번째 먹은 거는 정갱이 초밥. 이곳이 전 유독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 제주도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는 따로 먹어보니까는 조금 더 단맛은 적고 새콤한 맛이 살짝 더 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뭐 초밥 맛있다고 하는 게 단맛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맛이 많이 안 느껴졌고, 그리고 전갱이 같은 경우는 그냥 등푸른 생선을 먹은 느낌이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등푸른 생선 먹었을 때 비린 향이 나는데, 근데 위에 생강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생강을 통해서 약간 잡내를 잡은 느낌? 그냥 편하게 먹은 붉은살 생선, 이 정도 초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참치 등살에 말린 표고버섯을 올린 초밥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위에 게 궁금하니까 살짝 맛을 볼게요. 살짝 짭짤하고 감칠맛이 있는 그런 표고. 근데 표고 향이 유독 많이 나네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네, 한번 맛볼게요. 표고버섯을 올린 아카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표고버섯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마치 정말 맛있는 소스를 올린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카미는 뭐 산미가 아주 살짝 느껴졌는데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간 게 그냥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초밥? 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네. 고급 생선인데 네. 한국에서는 굉장히 못 받는 생선. 지금 게르치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금태랑 비슷하대요. 한번 맛을 볼게요. 초밥 져주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게르치 같은 경우 일본에서 굉장히 고급 생선이고, 그리고 금태란 그 생선하고 비슷하대요. 이 금태도 초밥에서는 굉장히 높게 쳐주는 생선 중 하나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일단 먹었을 때 입에서 그냥 부드럽게 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 단순히 기름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살 자체가 녹아내려요.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숙성이 많이 된 그런 갑각류 회를 먹는 느낌? 엄청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얘는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이 게르치도 국내산이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뭘지? 장국인데 되게 향긋하네요. 근데 뭐라 해야지? 된장 향인데 되게 된장 향이 부드럽고 조금 달큰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뭔가 전반적으로 간이 막 세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좋은 것 같은데? 면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퍼졌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딱 쫄깃한 그 정도의 면발이고, 그리고 이 참나물을 씹힐 때는 살짝 쓴맛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국 같은 경우는 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래 나름의 간이 있겠구나 했는데 평범보다는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간이 센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갈치를 살짝 아부리하고 그 위에 매실와 그리고 참깨를 뿌린 갈치 스시. 다른 스시집,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스시집 가도
갈치 같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일 기대가 되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갈치 스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살짝 단단하고 그리고 두툼한 회를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불로 겉을 구워가지고 불향이 싹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매실은 약간 새콤하고 그리고 참깨는 고소하고 그리고 아부리는 불향, 그리고 갈치 같은 경우는 뭔가 묘한 기름짐이 살짝 느껴지면서도 씹는 맛 자체가 정말 좋았어요. 뭔가 막 그냥 물컹한 회를 씹는 게 아니고 나름 뭐 식감이 있는 회를 먹는 느낌? 시소는 뭐 특별한 거 못 느꼈어요. 지금 먹었던 스시 중에서는 이게 정말 맛있네요. 바로 먹을 건 돌돔. 돌돔은 사실 그 단단한 식감이 있다 보니까는 처음으로 먹을 때 어떤 느낌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돌돔은 감칠맛이 좋다. 네, 그러면서 씹는 맛도 여태까지 먹었던 스시 중에서 제일 그 씹는 맛이 있었어요. 다음 먹을 거는 오도로. 사실 주도로에서의 그 감동이 워낙 커서 이 오도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도로는 보니까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도 뭐 나름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오도로는 그 약간 생선 버터를 먹는 느낌? 참치를 버터로 만들면은 오도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잡내나 그리고 불쾌한 맛은 없었던 것 같고요. 위에 올라갔던 소금이 뭔가 입에 넣자마자 싹 사라진 게 아니고 뭔가 좀 알맹이가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소금인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확실히 기름진 초밥을 먹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유자를 뿌린 갑오징어. 사실 약간 이 하얀 빛깔을 봤을 때는 한치가 나오나? 라고 살짝 실망했는데 갑오징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념도 아까 보니까 발랐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사실 예전에 제가 맥주랑 같이 갑오징어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이 정도의 식감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한 식감이 있는데 그게 없어서 내가 리뷰를 잘못했나? 잘못 알았나 했는데 이 초밥 먹고 나서 확실해졌습니다. 갑오징어는 약간 그 씹는 맛이 좀 더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농도 있는 뭔가 달달한 소스가 덮인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녹진한 맛이 여운이 계속 남네요. 다만 제가 이 녹진한 맛에 너무 감동했나 봐요. 유자 향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음은 산초가 올라간 간장에 절여진 가리비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특이한 향이 나는데 이 산초라는 게 굉장히 좀 이국적인 향신료의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약간 느낌이 계피가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가리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먹었던 그 사시미는 그냥 부드럽고 그냥 담백한 그런 가리비였다면 이번에 좀 더 단맛이 잔뜩 느껴지는 가리비였습니다. 근데 이 산초와 뭔가 좀 더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이 간장 가리비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서 이거 진짜 새롭다 뭔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딱새우. 네, 딱새우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동문시장이나 아니면 술집에서 많이 팔잖아요. 근데 특유의 향이 있어서 또 싫어하는 분들은 즐기지 않는 그런 횟감 중 하나죠.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횟감에도. 먹어볼게요. 사실 뭐 딱새우라 해가지고
맛이 더 뛰어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뭐 아마에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맛적으로 뛰어날 수 있어요. 좀 더 제주스러운 새우초밥의 느낌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특이해서 좋아요 저는. 네, 다음은 바닷장어. 이것도 똑같이 산초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김으로 감쌌는데 밥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연한 느낌이에요. 이곳에 찾았던 몇몇 사람들은 뭔가 밥이 입에 넣었을 때 막 퍼지는 그런 느낌 아니고 조금 더 응집력 있는 그런 밥이라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분도 있거든요. 근데 워낙에 스타일이란 게 다양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실력 때문이 아닌. 근데 그런 이전의 밥들과 비교했을 때 얘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두툼해요. 결론은 맛있을 예정. 장어구이 소스 그 냄새가 나네요. 여태까지 그 초밥에 비해서 네타가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네타라는 거는 그 초밥에 올라가는 회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두툼했어요. 그래서 약간 장어 스테이크를 올려서 먹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이건 간이 셌던 것 같아요. 이전 것들에 비해서. 그리고 사실 이런 장어는 좀 그런 뼈 같은 게 많은데 뼈도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부드러운 장어 스테이크가 올라간 초밥을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번은 타마고입니다. 계란초밥이죠. 계란초밥도 조금 두툼한 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밥을 잘하는 집이 맛집이다. 그리고 초밥집도 그런 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계란초밥을 잘해야 뭐 맛있는 초밥집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일단 부드러워요. 어찌 보면은 약간 계란 푸딩 같은 느낌?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초밥에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그 회 온도랑 그리고 밥의 온도가 조금은 다르고 그리고 입에 넣었을 때는 조금 차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독 차구나 라고 느꼈던 거는 방금 계란초밥이고요. 계란초밥은 너무 간이 세지 않고 좀 더 크림 같은 그런 부드러움 그게 좋았습니다. 블루베리 시럽이 곁들여진 요거트 아이스크림인데 이 아이스크림도 매번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어쩔 땐 뭐 흑임자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콩가루가 올라가거나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거친 샤베트의 그런 질감이에요. 너무 달달한 느낌 안 받고요. 블루베리 시럽과 같이 먹으니까는 나쁘지 않네요.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서 스시 코아쿠라는 스시야에서 런치 세트를 먹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제주도 식재료 쓴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제주도 해산물을 조금 더 정성껏 멋지게 즐기고 싶다면 이곳 스시 코아쿠에 와서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